크기 가이드를 먼저 저희가 잡을 때 가격에 상관없이 통증이 무조건 없고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회복 시간도 가져도 되고 통증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안과 차재봉 원장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 안경 벗기 위해서 수술 많이 알아보고 하실 것 같아요. 많이 검색을 해보시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모든 수술 각자의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것을 취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먼저 수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면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렌즈 삽입술 세 가지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은 각막을 깎아서 하는 수술인 라식과 라섹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섹이라고 하는 수술은 아마리스라고 하는 엑시머 레이저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엑시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바깥에서부터 조직을 태워나가면서 깎아내는 형식의 수술의 형태입니다. 바깥에서부터 태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짝 타는 냄새도 나게 되고요. 상피세포라고 하는 각막에서의 가장 바깥층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스마일 수술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까지 받았던 기술로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유리 정밀 가공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femto초라고 하는 것은 1조분의 1이라고 하는 짧은 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빛이 거의 얼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투명한 각막 중간층의 일정 부분의 조직만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피세포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나면은 시력 회복과 함께 통증도 거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크기 가이드를 먼저 저희가 잡을 때 가격에 상관없이 통증이 무조건 없고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스마일 라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회복 시간도 가져도 되고 통증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라섹 수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비용도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일 수술을 여러 가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자이스사의 비주맥스라는 장비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슈빈츠사의 아토즈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장비까지 하면 4개 정도의 장비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슈빈츠사 아토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난시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깥에서 난시 검사를 모두 마친 자료를 이쪽 기계로 다 넘겨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난시 정도에 따라서 눈에 고정을 시킬 때 완전 정중앙으로 있지를 못하고 바깥쪽으로 또는 약간 안쪽으로 슬라이딩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임상 경험이 많게 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정중앙으로 위치를 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태초부터 정중앙으로 위치하는 거겠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슈빈츠사에서 센트렉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새로 도입이 되고, 레이저가 환자분 눈에 정중앙으로 이 위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후보정을 통해서 레이저를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에는 없는 새로운 툴이기 때문에 정중앙으로 위치를 해서 레이저를 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툴이 될 것 같아요. 툴이 도입된 이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환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의 경우에는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몇 가지 있게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PI라고 하는 눈을 고정하는 장치거든요. 안구를 고정을 하고 이제 femto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눈을 조금 움직이거나 할 때 바깥에서 힘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분이 눈을 꿈틀거린다든지 강하게 감는다든지 또는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해서 이 부분 이탈하게 되면은 수술이 취소가 되고 라섹 수술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한숨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계속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각막 부분이 혼탁이 있게 되면 femto 레이저가 투과를 못하게 됩니다. 진료상에서 각막 혼탁이 있게 되면은 스마일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고도 근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고도 근시로 가는 분들은 스마일 수술을 하기에는 절삭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라섹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한지를 저희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은 고정장치가 로스돼서 강제로 라섹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섹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약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트래킹 장치가 있게 돼서 계속 좀 따라가 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기계가 잠시 일시적 중단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레이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인이 뭐 많이 눈을 움직이는 타입이고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나 검안사분들이 검안을 하고 나셨을 때 환자분들 눈을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막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라섹 수술이 더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술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초고도근식의 환자의 경우에는 렌즈 삽입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본인의 눈 도수나 질병 상태 유무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실지 상담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하이안과 차재봉 원장이었습니다.